오늘은 구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구글은 6분짜리 짧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살짝 보여줬어요.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아진 양자칩을 소개한 건데요. 이번에 발표한 구글의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발표가 있던 날에 암호화폐가 왜 그렇게 급락을 한 건지 최대한 쉽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구글의 퀀텀 AI 하드웨어 디렉터 줄리안 켈리가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는 디지털이죠. 그러니까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연산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돼요. 그리고 그 정보의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들은 이런 비트로 구성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는지를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특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역학의 어떤 특징을 이용한다는 거냐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는 관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세계에는 이런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양자역학은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거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된 채로 동시다발적으로 연산,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도 양자에 퀀텀을 붙여서 비트가 아니라 큐빗이라고 불러요. 이번에 발표한 윌로우는 이전 모델인 시카모어의 53큐빗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105큐빗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빠르냐,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냐라고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비교 자료를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정말 감조차 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줬어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컴퓨터가 프론티어라고 해요. 전 세계 1위의 슈퍼컴퓨터인데, 이 프론티어가 계산하는데 10셉틸리언 년, 10셉틸리언, 살면서 처음 보는 숫자 단위죠. 10에 24제곱년이에요. 그러니까 1 뒤에 0이 25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100해년 혹은 10자년이라고 부르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산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윌로우가 단 5분 만에 계산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걸 계산했다는 건데, 프론티어 앞에 슈퍼컴퓨터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죠. 그만큼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조차 아득하게 뛰어넘는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구글의 윌로우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자 오류라는 거예요. 큐빗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은 빨라지지만 오류의 빈도 역시 같이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양자 오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재밌는 게 큐빗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반대로 오류의 빈도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인 IBM의 133큐빗을 가진 헤론보다도 성능은 빠르고 오류는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구글이 발표를 한 거죠. 이 발표를 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죠. 와우! 라고 한마디 남겼고요. 향후에 스페이스X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켓 관련해서도 이 구글의 양자칩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윌로우가 발표되고 바로 직후에 구글 알파벳 주가는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반면에 초상집 분위기였던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크립토 커런시, 다른 말로 암호화폐 시장이 구글이 윌로우 칩을 발표하자마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급락을 한 거예요.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20%대까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었죠. 물론 이제 장 막판에 어느 정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왜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발표했더니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었냐라는 것을 따져봐야겠죠. 간단해요. 방금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크립토 커런시란 말이에요. 크립토 자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암호화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암호화해 놓은 이 가상화폐들을 양자 컴퓨터가 순식간에 계산해서 이걸 해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윌로우 칩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암호화폐가 다 해킹이 뚫리고 보안이 뚫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갖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구글의 윌로우 칩이 앞으로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뭐 2년에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가장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야는 뭐 기상 예측이라든지 기후 변화,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지금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렵거나 모든 임상을 다 해보기가 어려운 분야들, 혹은 금융공학, 사람들은 항상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가격의 예측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분야에 빠르게 도입이 되고 그런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구글은 윌로우를 통해서 미래의 예고편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과연 구글이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다음 엔비디아, 다음 텐베거 종목을 고르고 있다면, 찾고 있다면 저는 과감히 다음 텐베거 종목은 구글의 알파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이 없다면 오늘 수업 끝.